화제가 된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이지은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 첫날인 오늘 한파 속에도 전국 해돋이 명소는 새 희망을 기원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장 분위기 보고 오시죠. 올해 좀 더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게 제일 목표고 태양이 너무 예쁘게 떠서요. 올 한 해 진짜 힘차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해가 적토마이 해인데 토익 시험도 잘 치고 열심히 달려볼 계획입니다. 올해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적토마 기운 받아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해맞이 인파가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엄청 많이 몰렸다고요? 네, 2026년 병문안 첫날 1일에요. 무려 100만 명이나 예. 몰렸다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울산 간절곶인데요. 네. 그곳은 지자체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고 하고요. 또 해맞이가 열린 강원도 강릉의 해변에는 지자체 추산 3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많이들 몰렸는데요. 이 밖에도 부산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송도, 그다음에 제주 성산 일출봉이나 광주 무등산, 고양, 행주산성 등 해맞이 장소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굉장히 북적북적했다고 하는데요. 엄청 추웠잖아요. 네. 이런 한파가 닥치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 전국의 해맞이 장소는 모두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무장한 해맞이 개그의 인파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6년 올해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해라고요. 예, 이거 올해가 불의 기운을 지닌 붉은 말해인데 예? 이러한 해가 예로부터 움츠러들었다가 확산하는 네. 그러한 해로 여겨져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의 기운이 새로운 시작하고 추진력을 의미하는데 네. 거기에 말의 기운이 더해진 거예요. 그 말이 막 질주하잖아요. 그렇게 불의 기운하고 말의 기운이 만나다 보니까 에너지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우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해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많은 해맞이 객들이 그 해를 촬영하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한 60대 해맞이 객은 경제 안정을 빌었고 네. 한 40대는 가족의 건강, 어느 초등학생은 학원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 새 목표나 다짐으로 많이들 꼽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죠. 그래서 연말 연초엔 항상 동네 헬스장이 북적거렸는데요. 이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는데 한 헬스장 점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바쁜 와중에 운동을 하러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고 쉬운 거를 좀 찾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결심하고 저도 다이어트 결심하곤 했었는데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요새는 좀 안 된다고요? 네, 사실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헬스장 이제 연초에 등록하자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 치료제가 너무나 혁신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그 헬스장에서 이제 연초 특수를 놓게 해가지고 우리 체중 감량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놓는데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헬스장 업주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서도 6개월 사이에 50개나 폐업했다는 그러한 글들이 네.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반면에 약국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다이어트 신약을 조금 판매량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달보다 무려 50%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예. 합니다. 이처럼 아무래도 다이어트 약이 체중 감량에 도움은 되는데요. 부작용 우려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소화 불량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무기력하고 좀 졸음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니 그런 경고도 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 의견 꼭 반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0시 0분에 태어난 새해둥이들도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해를 알렸는데요. 기다리던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아빠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해 첫날 의미 있는 시간에 태어나서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었는데 기다렸던 아이가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에게 다가와줘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엄마랑 아빠랑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영시 영영군 새해 첫 낙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보면 갖게 된 건데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새해둥이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아이들 태명이 잼이 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 잼이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결혼하고 4년 동안 기다렸다가 만난 예. 아이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아버지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잼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안전하게 잘 있으라는 의미에서 예. 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고 도리는 5살 된 오빠하고 부모가 5년 동안 기다려온 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살 오빠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의 애칭 도리를 이제 그대로 담아서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 잼이하고 도리는 모두 여자아이고 예. 아이하고 산모가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올 한해 활약을 펼칠 말띠 스타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말띠 스타 누가 있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일단 말띠 하면 굉장히 열정 그리고 약간 도전 네. 이런 걸 상징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1978년 배우로는 뭐 하정우, 그다음에 남궁민, 그다음에 하지원, 윤계상 등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록밴드의 보컬, 부활의 보컬이자 국민 가수죠. 이승철 씨가 1966년 말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가수뿐만 아니라 청룡 씨도 1954년으로 말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생으로는요. 소녀시대 유나라든지 피겨 여왕,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특히 올해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말띠 스타들도 있다면서요. 네, 올해가 스포츠 대회로 난리가 났는데 네. 일단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구상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까지 있는 거예요. 예. 전자업계에서도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큰데 TV 많이 팔릴까 봐. 그런데 스포츠계에서는 이의룡 전 감독의 부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의룡 전 감독이 2002년 4강 신화 직후에 얻은 아들이 이태석 선수인데 예. 지금 이 부자가 차범근 차들이 부자에 이어서 한국 축구 사상 2번째 월드컵 출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대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예. 안세영 선수가 2002년생 말띠 스타인데 올해 만약에 아시아 선수권 정상에 오른다면 기존의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은 이미 석권했거든요. 네. 그걸 다 석권하면서 그랜드 슬램의 마지막 퍼즐을 올해 맞출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해인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혜택이 생긴다고요. 네, 우리 물가가 너무 치솟아가지고 교통비 굉장히 부담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 교통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 혜택이 뭐냐 하면 이러한 모두의 카드가 이제 시행되고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62,000원까지,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을 초과하면은 그 초과 금액은 전액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값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네. 이 점심값도 할인이 조금 있는데 어떤 할인이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에는 아침밥은 1,000원의 행사를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까지는 그 밥값 할인도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다둥이들이나 가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냐? 예전에는 무상 교육이 5세부터였는데 이제 네. 4세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부양 의무를 저버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상속권을 주지 않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조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홍 씨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예. 네. 그 절도나 이런 재산죄 관련해서 어떠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규정에 대한 폐지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화제를 더하고 있는 미스트롯4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예심 마지막 무대와 함께 본선 첫 무대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예고편부터 보고 오시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여기서 진짜 집에 갈 수도 있겠다. 장르별 팀 배틀 승자는 8대8입니다. 너무 담아냈나? 자, 본선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데 참가자들의 경쟁 더 혹독해진다고요? 네,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마스터 예심을 통과한 53팀의 본선 합격자 명단이 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껏 한 고비 넘겼는데 더 힘든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본선 1차 경연이 있는데 이제 장르별 팀 배틀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전을 펼쳐서 진 팀의 구성원들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곳이어서 굉장히 살떨리는 경쟁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박세리 씨가 막 그 오열하는 그런 모습도 나온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온 고3 참가자의 무대에 박세리 씨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과 무대가 펼쳐졌길래 박세리 씨가 그렇게 울었는지 오늘 저녁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미스트롯4의 첫 진선미, 이 마스터 예심 진선미도 공개될 예정이죠. 이 올하트를 받았던 참가자들의 무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꽃바람이 살랑살랑 송이 돌아서 님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희미하게 쓰러졌다 다시 온통 그 사이 쏟아진 향기 따라 태우려네 흩날리는 꽃잎이 되려 하네 어떻게 방금 보셨는데 이 중에 진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다른 실력자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진 나온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어쨌든 방금 보신 3명이 굉장히 주목을 받긴 받았거든요. 네. 그 길려원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딱 부르자마자 이분은 아마추어가 아닌데 현역인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진짜 이렇게 프로처럼 노래를 불렀고 김용임 씨의 꽃바람을 불러서 현장에 있는 원곡자 김용임 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 사탄의 첫 올하트의 주인공이 됐고 그다음에 박홍주 씨 소프라노 출신인데 그 이 성악의 색을 완전히 지운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면서 김연자 씨를 연상케 하는 예. 마이크 퍼포먼스를 김연자 씨는 마이크를 밑으로 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 박홍수 씨는 마이크를 위로 올리면서 노래를 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기술자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홍성윤 씨가 미스터트롯 3탄의 최재명 씨 추천으로 예. 이 여기에 도전했다고 하는데 최재명 씨가 정말 큰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야금 병창으로 가뿐하게 올하트를 받았는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실력자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진이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안개 속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주목을 받는 게 과거 스타들이죠. 왕년부 참가자들 역시 강력한 진 후보인데요. 무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사실 마스터들이 상당히 엄격한데 기립박수까지 나왔어요. 네,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예. 바로 유미 씨의 무대였는데요. 네. 유미 씨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것으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한번 일으켰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 실력으로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번 미스트롯 4에 출연한 이유를 밝히면서 자신의 히트곡을 부른 뒤에 또 생애 첫 트로트 무대에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가수다에서 알려진 우리 저구 씨 있죠. 예. 저구 씨는 명곡 창밖의 여자를 정말 전율의 가창력으로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는 진짜 역시다라는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러한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구 씨가 사실 15년 만에 다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트로트로 결정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본인이 슈퍼 디바인데 소파 디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활동이 좀 없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가수다처럼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어떻게든 본인의 음악을 다시 한번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뜻밖의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출신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드는데 사랑이 도로 같은 그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잘한다. 무지개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바로 유명 배우 이엘리아 씨인데요. 원래 연기가 아니라 음악을 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엘리아 씨가 13년차 배우인데 네. 이런 실력을 그동안 왜 숨기고 있었는지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는데 원래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입시를 앞두고 성대 결절에 걸렸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음악으로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하면서 연기로 전공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기자, 배우의 길을 걷게 됐는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원하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이번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진한 감동을 준 무대도 있었습니다. 미스트롯 시리즈 사상 최초의 모녀 합격자가 된 가수 허찬미 씨와 김금희 씨입니다. 화면 보시죠. 가수 허찬미 엄마 김금희입니다. 엄마라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남양주 시청자 선생님. 이내 맘을 금와 찾으려고 목소리가 딱 찬미 목소리야. 놀아 5년차 트로트 가수 허찬미 씨입니다. 이 냉정한 심사로 호랑이 마스터란 별명까지 있는 이 박선주 마스터도 울렸다면서요? 네, 그 김건희의 무대에서 뭐라고 했었냐? 사실은 내가 나의 막내딸을 위해서 이 무대에 쓴 67세 우리 트로트 오뚜기 허찬미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예. 사실 이 허찬미가 누구냐 하면요. 2010년에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한 뒤에요. 프로듀스 101이라든지 믹스9 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많이 도전을 했고요. 또 미스트롯 2에도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트로트로 전향을 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도전을 또 우리 딸이 한다고 하니까 이 김금희 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같이 나가면 혹시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우리 딸이 도전하는데 엄마도 같이 한번 힘을 보태겠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녀 모두 올 하트를 받으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가 된 이슈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